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 할 만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지옥션의 경매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건 번호는 우선 의정부 지방법원 2024 타경 6888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대체 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주소는 광서동 651의 4번지 한솔프라자 107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채권자는 하나은행, 용도는 상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가격은 3억 8,200인데 이게 중요하죠. 최저가가 무려 1억 3,102만 6천 원, 감정가 대비 34%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자가 없이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정말 좋은 금액인데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우선 토지 면적도 45제곱미터로 13.6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건물의 경우 39제곱미터로 11.8평, 약 12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은 이제 전용 면적이고요.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면적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많으면 20평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짜는 25년 9월 9일 화요일이고 시간이 넉넉하게 남지는 않은 만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른 현장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까요? 중심상과 광장의 모습이고요. 30도가 넘어가는 평일 오전에 촬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아주 무더위였어요. 보시다시피 대로변의 위치에서 가시성은 참 좋죠.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1층에 공실이 많습니다. 최근 1층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싼 매입가 때문에 임대료는 높아지고 임대인은 이자 부담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싶어도 쉽게 낮추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공실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1층보다 2층, 3층, 4층, 5층 오히려 이런 위에 있는 층들이 학원, 헬스장, 병원 등으로 공실률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물은 좀 다르죠?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고 오히려 경쟁력이 생겨서 세입자는 몰리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공실의 악순환이 아니라 수익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가라고 할 수 있죠. 한솔프라자는 총 5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전기실과 물탱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의 모습도 깔끔하고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에 혹시라도 점유자가 있지는 않은지 부동산 현황 조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 타경 6888호 사건의 현황 조사서고요. 조사 일시는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아마 지금과 크게 달랐던 부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임대차 정보 107호 광사동 한솔프라자에는 현장 방문 시 24년 10월 19일 날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답니다. 폐문부재였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 현황서에서도 아무 등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현황조사서는 이제 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현황을 봤더니 대규모 상가 건물의 1층 코너변에 위치한 부동산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중요하죠. 106호와 경계가 없답니다. 저희 아까 현장에서 봤다시피 실제 전용 면적이 12평 치고는 굉장히 좀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106호와 경계벽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도 확인해봤고 현황 조사서도 확인을 한번 해봤지만 특별한 점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 대비 34%까지 유찰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한솔프라자 107호의 등기부등본이고요. 쭉 내려줍니다. 맨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본이라 그래서 모든 권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갑구와 을구를 살펴볼 건데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빠르게 설정된 권리는 2024년 12월 3일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고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인 을구에서는 2017년 12월 19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긴 한데 어디 은행이냐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인 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이 근저당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이후로는 모든 권리가 다 말소되고 소유권 또한 말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도 없어지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없어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물건 낙찰받으면 하자 없네요. 물론 등기부등본 권리상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등기부도 확인해봤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부동산 현황조사서도 봤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혹시라도 법원이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매각 물권 명세서고요. 작성일자를 보면 2025년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역시나 없다고 확인이 되고요. 비고랑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관한 내용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봐야 될 것이 밑에 있는 이 세 칸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중요한 게 없고 여기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만 비고란에 보면 저희 아까 확인했던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106호와 경계가 없음, 내부벽을 철거하여 106호와 연결되어 있음.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낙찰받고 106호 소유자와 상의해서 같이 임대를 넣을지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서 별개로 임대를 넣을지 따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아니네요.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상 문제도 없고 점유자도 없어서 명도도 쉽고 그리 경매물건치고 어려운 물건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게 떨어졌죠. 주변의 임대 시세와 공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서 좋은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분명히 투자 수익으로 월세 수익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눈을 많이 길러서 꼭 원하시는 바 이루셔서 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